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작자로 덴마크 출신의 여류 작가인 이작 디네센의 단편을 가브리엘 엑셀 감독이 영화한 이 작품은 덴마크의 작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티니와 필리파가 살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버지 아래서 그녀들 또한 절제와 겸허함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언니를 사랑하는 장교가 나타나고 또 동생은 자신의 재능인 노래를 공부할 기회가 오지만 엄격한 아버지 덕분에 두 자매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네 노인들에게 봉사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은 모두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세월이 흐르던 그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에 편지 하나를 들고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금은 망토를 두르고 어둠을 뚫고 나타난 이 여인. 한때 동생 필리파를 사랑했던 연인 피핀의 편지를 품에 안고 나타난 바베트는 이후 자매의 시중을 들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두 자매와 바베트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며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람들은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탓도 있었지만 너무 오래도록 금욕 생활을 하여 어느 순간 어떤 맛도 알 수가 없고 사랑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따뜻함까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갈등은 격화되었고 마을에는 무거운 무감각의 침묵과 미움이 돌았습니다. 그때 바베트는 뜻밖에도 지인의 도움으로 만프랑이라는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바베트와 이제 바베트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자매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바베트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죠. 자매의 아버지 기일 10주년 기념 만찬을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노라고 말이죠. 물론 자매는 바베트의 돈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바베트는 자매를 설득하여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였던 것입니다. 입맛조차도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금기시해온 자매는 바베트의 화려한 음식 재료들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만찬의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의 만찬에 가서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음식만을 먹고 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격조 있고 우아한 바베트의 음식과 와인을 마시면서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리인 거북이 수프와 함께 제공된 식전주로는 스페인 쉐리어의 종류인 아몬티아도 샴페인이 나오죠. 그때 로렌조 장군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하며 무뚝뚝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침묵하기로 그리고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요리인 블리니스 데미토포와 마리아와 함께 나온 샴페인은 일명 과부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1860년 빈티지의 베보 클리코였습니다. 이를 한 모금 맛본 로렌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을 했고 경건하게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특히 그들을 가장 두려움에 빠뜨렸던 푸아그라와 트리플을 넣은 메추리 요리, 카이영 사코파즈와 함께 나온 메인 와인은 클로드 부조였습니다. 클로드 부조는 12세기 시도파 수도회가 개척한 부조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그랑 크리 포도밭에서 나온 귀한 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소박하고 숨막히는 음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로소 활짝 웃고 심지어 농담까지 주고받게 됩니다. 비로소 바베트의 만찬으로 마을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포옹하는 등 마음껏 사랑과 위안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바베트가 이곳을 떠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보니 프랑스 파리에서 그 유명한
카페 앙글레어의 여자 수석 요리사였던 것이죠. 프랑스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당국으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그녀가 자매 앞에 나타난 시기가 1871년이니 대략 파리 코민의 희생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베트는 15년간 무보수로 자매의 곁을 지키며 가정부 역할을 했는데 만찬도 끝이 났으니 이제 자매는 바베트가 그녀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베트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그 집에 남겠다고 합니다. 왜? 라고 묻자 만찬을 위해서 자신의 복권 당첨금인 1만 프랑을 다 써버렸다고 하죠. 놀라움과 미안함으로 울상이 된 자매가 바베트에게 말하죠. 가진 돈을 하나도 없이 다 써버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그러자 바베트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 와인잔을 부딪히는 것은 미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은 금욕과 절제, 그리고 기독교적인 엄숙함으로 무장한 그들을 따뜻한 골드문트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미각은 입속에 있는 미뢰 덕분입니다. 미각세포들이 꽃잎처럼 겹쳐져 있는 꽃봉오리를 발견한 19세기 독일의 과학자 게오르그 마이너스와 루돌프 바그너가 미뢰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다고 하죠. 한편으로 바베트가 궁중요리사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덕분에 궁중요리사들이 그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때부터 프랑스 대중들도 궁중의 요리를 맛보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프랑스 요리 명성이 탄생했다고도 하죠. 우리가 가진 5가지 감각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감각은 역시 미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은 쾌락의 근원이고 생리적, 감정적 만족을 주는 복잡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논리보다도 실은 음식은 엄마의 맛이고 원초적인 갈증과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지만 궁중 요리사인 바베트의 음식을 통하여 민중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고 천함이 없어 정성과 기품이 있는 음식은 누구나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린들이 집을 찾아와서 밥동량을 했는데 엄마는 꼭 따뜻한 밥을 그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수북하게 맛난 김치를 잔뜩 주셨지요. 어릴 적에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철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중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베트의 만찬을 통하여 음식 평등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